효용 이론. 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계 효용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재화를 소비해도 늘어나는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개념은 마지널 개념이라고 하죠. 재화를 써도 늘어나는 효용이 없어요. 그럼 총 효용의 증가분이 0이라는 것이고 이는 총 효용이 최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겠죠. 한계 효용이 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용값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보통 양수를 일반적으로 전제를 하거든요. 그게 0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어. 더 이상 먹어도 효용이 늘지 않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2번 음의 한계 효용도 존재한다. 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햄버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먹으면 그 이상 어떤 수준 넘어갈 때는 오히려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면. 따라서 음의 한계 효용도 존재하는 개념이 맞고요. 3번 xj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이 yj 1원어치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크다라는 건 이제 이건 사실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x분의 mux를 말하고요. py분의 muy로 기호화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mux라는 건 한계가 바뀔 때 효용의 변화를 말하고 이제 px로 나눴으면 1원어치 기준으로 이제 늘어나는 효용을 말해요. x 쪽이 y제 한계 효용 1원어치 한계 효용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 소비자는 y를 줄이고 x를 늘리면서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x를 더 구매하면 효용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4번 총 효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량이 x는 10에서 11개, 12개, 13개 증가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 먹을 때마다 예를 들면 한계 효용이 불변인 거예요. 10개에서 11개로 갈 때에도 효용값이 플러스 3, 11개에서 12개로 갈 때에도 3, 이것도 3, 앞으로도 3. 한계 효용이 불변이라도 11개, 12개, 13개 가면서 총 효용은 증가할 수가 있죠. 하나의 사례 발레를 하나 들었을 뿐이고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도 돼요. 이건 이제 한계 효용이 불변인 경우를 가정해서 사례를 들어드린 거라면 이건 어떨까요? 한계 효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체감하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 3, 플러스 2.5, 플러스 2, 플러스 1.5 어때요? 한계 효용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10개, 11개, 12개, 13개 가면서 이제 플러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총 효용은 똑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항상 맞는 문장이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두 재와 X재와 Y재에 대한 소비자 A의 선호 체계는 A의 경우는 10 곱하기 X, Y로 표현이 가능하고 B의 선호 체계는 10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런 관계를 가져요. 자, 10 곱하기 X, Y 전체 있잖아요. 거기에 요거 이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만 지금 제곱이 씌워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0 곱하기 xy를 10으로 나누면 xy가 효용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도 x와 y의 상품 묶음들의 선호 체계를 비교할 때 대소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10 곱하기 xy 기준으로 높은 쪽은 x 곱하기 y 쪽으로도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 b도 봅시다. 10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10으로 나누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고 전체 루트를 씌우면 x 곱하기 y가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으로 대입했을 때 높은 조합은 x 곱하기 y로 측정해도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3하고 그다음에 3, 이제 5 둘을 비교할 때 여기 대입할 때 후자가 더 높거든요. 3, 2, 6. 그러면 여기 대입해도 후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 나의 상품 묶음들 있잖아요. 어떤 조합의 상품 묶음들을 순서만 부여를 해서 비교를 할 때 이제 순서를 가르는 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효용 함수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1번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라고 합니다. 둘은 동일한 효용 함수를 갖는 거예요. 자, 여기 그 u는 x 곱하기 y랑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차별 곡선, 예를 들어서 진짜로 100이라는 효용을 위해서 필요한 x와 y의 조합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니까 이거잖아, 그지? x분의 100이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직각삼곡선으로 아주 예쁘게 이제 100이라는 효용값을 의미하는 이 사람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등장하게 된다고 하죠. 볼록하다 맞고요. 두 사람은 단조 변환을 통해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이제 선호 체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x제 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A의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u는 x, y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y제에 대한 한계의 효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파샬, 편미분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다른 게 불변일 때 y만 증가하면 효용값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마지널 유틸리티 y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분 한번 해보죠. x 곱하기 y라고 생각한다면 뭐야 이거? x는 상수 취급하고 y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라는 건데요. 그냥 x인데요. x. 따라서 x가 적을 때보다는 x가 많을 때 이제 y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x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소비가 증가할수록 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추후로 돌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4번 x제 한 단위, y제 두 단위를 소비하는 것과 x제 두 단위, y제 한 단위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 B에게 무차별하다. 대입하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5번 동일한 예산 제약 하에서 두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합은 아니요, 똑같은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냐라는 건 조금 뒤에서 이제 몇 개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의 기본 공리에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서술성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